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장보다 0.13% 하락한 23,409.4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3% 내린 2,578.87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9% 낮은 6,737.8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해 상승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미국 뉴욕 증시가 약세로 개장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01% 하락한 7,414.42포인트로 장을 마치며 나름 선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크 40 지수는 0.49% 떨어진 5,315.58포인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31% 떨어진 13,033.4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셰일 오일 생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여파로 국제유가는 1%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87% 내린 55.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50% 하락한 62.2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견해를 경청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은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맞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간단하고 뚜렷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함께할 김민재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가 또 한 번 급락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에 내림세를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가 5.9% 하락해서 2011년 이후에 최저치로 내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53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도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대 성장을 이어가며 750선에 안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월요일 2.86% 급등했던 지수는 어제도 2%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양시장 모두 어떤 흐름 이어갈지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관련주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감과는 달리 전일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인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 이제 지난 월요일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그리고 시장의 무게 중심은 미국과 선진국 경기 중심에서 중국과 신흥국 중심의 경기로 점차 그 눈높이 내지는 그 관점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유로존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의 코스피 시장도 비슷한 양상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간 지금 재료가 없는 가운데 모멘텀의 부재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발 모멘텀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더해져서 전반적인 중소형주에 대한 정부 중심의 어떤 그 수급 개선에 대한 노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키맞추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드 관련 보복 공식적으로 종식이 되었다라는 걸 발표까지 있을 정도로 사드 관련 보복 기대감, 이에 대한 완화 기대감, 사실상 실물 경기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식시장에까지 한껏 즐거운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 경제 지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도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나타났었습니다.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 3,429포인트, 0.5포인트 하락 마감을 하면서 그 주요 하락의 배경은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실제로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모멘텀이 한껏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시장 내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다소간 조금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어제 중국에서 10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됐고요, 10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산업생산은 6.2%의 증가율,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9월달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한 부분에 비하면 다소간 성장세가 좀 둔화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장 내 전망치가 있었습니다. 6.3% 성장의 전망치였죠. 근데 이런 부분을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그리고 10월 소매 판매 역시 지난 9월과 전망치에 대비해서 다소간 좀 약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매 판매 1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평가는 시장의 눈높이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그 서프라이즈성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경제 지표의 발표로 인해서 다소간의 좀 실망감을 야기시켰다라는 것. 여기에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2기가 출범이 되면서 환경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규제 강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던 질적 성장,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내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에는 다소간 좀 어떤 그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질적 성장을 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입장,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내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선진국 경기 중심에서 신흥국 경기 중심으로. 그리고 어제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실질적으로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6.2% 성장의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는 10%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두 자리 연속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신흥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나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시장 관심이 다시금 대형주 그리고 선진국 경기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현재 선진국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와 쟁점은 결국은 통화 정책의 긴축 강도 여부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현재 이미 시장 내 통화 긴축 정책을 쓰겠다라는 그런 발표, 그리고 이미 통화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기서 다른
어떤 그 모멘텀이 나오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이미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찌 보면 세제 개편안이 다소간 좀 지연될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크게,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은 중국 중심의 신흥국 경기,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최선의 어떤 주가 시나리오는 선진국의 통화 긴축 정책은 다소간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완화적인 그런 양상, 그런 속도, 여기에 신흥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것이 결국은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에서는 골디락스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신흥국 경기는 이제 선진국 경기를 바로 짧은 시간 차이를 두고 후행을 하는 동반 상승의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일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모멘텀을 받을 만한 업종과 모멘텀을 만들 만한 시장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미 많이 오른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덜 오른, 그리고 나름 눈높이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과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그건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시진핑 주석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경 부분에 대한 강화, 이에 따른 우리 산업에 대한 반사 이익 가능성, 분명히 뭐 철강 업종도 있고요, 화학 업종도 있고, 특히나 중소 화학 업종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1대1로 정책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보자. 1대1로 인프라 투자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혜주 분명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관심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중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시장의 기업 공개가 10년 만에 최고의 화랑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IPO는 자금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만큼 향후에 세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IPO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IPO 그리고 M&A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증권시장 내 어찌 보면 우리 증권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유통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시장. 이거는 뭐 IPO와 M&A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IPO와 M&A가 그 유통시장인 세컨더리 마켓인 증권시장을 조금은 더 선행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그 증시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지표로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IPO 진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수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인식이 되는 반면에, IPO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자금 시장에 대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자금 시장이 풍부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IPO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의미하고도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글로벌 IP 기업들 증가세가 10년 내 최고치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누적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IPO 기업 수가 무려 1,450개나 됩니다. IPO 규모는 1,700억 달러, 200조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의 IPO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2007년 이후 최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까지 1,200억 달러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면 이에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특히나
아시아권 지역 내에서의 IPO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지역의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의 IPO는 지금 전 세계 IPO의 25%를 차지하면서 올해에만 377개 기업이 IPO를 단행했다라는 그만큼 자금 시장이 충분하게 377개 기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700억 달러 규모의 IPO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굳건하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충분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O가 된 이후에 주가의 상승률 역시 중국 150%가 넘죠. 미국 30%, 유럽은 다소간 부진한다 12% 내외. 우리나라 기업들도 IPO 기업들, 이제 뭐 티슈젠을 제외하고는 다소간 좀 부진한 양 IPO 이후에 공모가 대비한 주가 상승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IPO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금 시장 내 어떤 그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재평가,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봐야 될 것이야. 특히나 1년 전 IPO를 한 회사들, 그리고 한 올해 초 IPO를 한 회사들, 그 회사들의 주가 상승률은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들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요. 주가를 재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금 주가의 상승이 공모가를 회복해서 훨씬 넘어서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보시면서요. 아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중국의 상해 증시가 상당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를 좀 돌이켜 본다라면 중국 IPO에 대한 금지 경험을 우리가 경험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IPO가 본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만큼 경기 화랑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IPO 호황은 주식시장의 상승세 지속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고요. 다만 시장의 체력 대비해서 지나친 IPO가 진행된다라면 공급 초과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주가 하락의 원인 제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한 어떤 그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할 텐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 체력 충분하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상승 가능성, 추가 상승 가능성, 그리고 모멘텀의 쏠림 가능성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함께 올 초 작년 IPO가 됐었던 업종들, IP를 단행을 했었던 기업들 주가 상황 체크해 보시면서요.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가세가 10년 내 최고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IPO 상황을 내다봐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주식시장의 상승 지속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지나친 IPO 시에는 주가 하락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지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시장의 관심점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실적 시즌이 오늘로써 종료가 됩니다. 이제 대형주 어떤 그 모멘텀 관련해서 다소간 좀 쉬어가는 장세 너무나 당연한 어찌 보면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되어 왔었던 그런 이슈 그런 어떤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의 상황 속에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으로의 매기 이전 지난주 금요일 1.5%의 상승, 그리고 월요일 2.5%의 상승, 그리고 어제 2.8%의 상승. 순식간에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 선에서 750포인트를 넘어서는 756포인트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들의 어떤 그 수급 개선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월요일이 기관 3천억 원의 순매수가 있었죠. 어제 1,170억, 약 한 1,200억 원대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우호적이다. 다만
세제 개편에 대한 지연, 실망감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미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기정사실화되면서 골디락스 상황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 실적 시즌이 종료된다라는 얘기는 슬림화와 차별화 그리고 순환매 가능성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부분. 물론 어제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 다소간 실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쇼크 상황이 아닌 오히려 상당히 어떤 그 질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중국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 절대 꺾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생각을 해두시면서요. 이제 우리들 관심 부분을 조금 좀 정리해 봐야 되겠죠. 결국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나. 결국 실적 시즌 종료됨과 함께 종목의 슬림화 장세, 사드 종료와 함께 중국 관련주 모멘텀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12월 그 정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멘텀의 확산 가능성 아직 여전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임박한다라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소비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시고요. 특히나 연말 대장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주사에 대한 관심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들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갈 거다라는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화상으로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준비해온 초대형 투자은행 5곳이 공식 출범을 하면서 정부의 바람대로 이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모험 자본이 공급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초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차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좀 많이 좀 치고받고 싸움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큰 투자은행으로서의 변신이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이번에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되면서 또 그리고 발행어음 이런 1호에 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모범이 되겠다라고 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에 5개 이런 IB가 출범이 됐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저희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KB증권이 5 그 증권사가 이번에 대형 IB가 등록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제는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는 이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신용으로서 자기 자본의 신용으로서 자기 자본이 4조가 된다면 자기 자본의 거의 2배가 되는 거의 8조까지는 신용으로서만 이 어음을 발행해서 이 자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돈이 필요한 곳에 이제는 돈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형 IB 핵심 업무가 바로 이 발행어음인데요. 단기 금융업 인가가 저희 한국투자증권 한 곳에만 지금 현재 내줬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 같은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의 200% 안에서 만기 1년 이내에 어음을 발행해서 융통도 하고 각종 투자 사업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 대형 투자 은행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은 이런 게 발행원 같은 경우가 허용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웠던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게 풀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대형 증권사들도 세계적인 골드만삭스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처럼 우리나라들 투자은행들이 점점 발전하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벤처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돈이 필요한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것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또 하나 또 외환 업무까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는 개인과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투자 목적의 외환 업무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까지 지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돈이 필요하신 일반인들이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조금 자금을 땡길 수 있는 당겨줄 수 있는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이 또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들어들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요.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함께 그 원인까지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오늘로 거의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다 어닝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3분기 어닝 시즌 동안 서프라이즈한 종목들 그리고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의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증권사의 그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LG생활건강입니다. 주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등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FN가이드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된 최근 1개월간 177개 종목에 대해서 총 731건의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다. 이 말은 실적이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해드렸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무려 20건의 상향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FN가이드에 제공하는 그런 증권사 수가 34곳인데 그중에 20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원인도 결국은 실적입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2,527억 가까이를 거뒀는데요. 증권가 전망치인 한 2,400억 원저리를 좀 더 웃도는 모습이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사드 갈등 구간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강력한 브랜드력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떤 브랜드 후하는 이런 브랜드가 지금 현재 중국 현지 브랜드에서 이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를 어떻게 보면 매출액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드 문제가 지금 봉합 단계여서 어떻게 보면 중국 불확실성이 다 거쳐지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같은 경우입니다. 카카오가 3분기 증권사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420억 정도를 상회하는 470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42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470억이 발표가 됐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특히 광고나 게임 콘텐츠 부분에 전 사업 부분에 고르게 성장했다는 점이 가장 좋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시장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흐름, 즉 오늘부터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가 북미 유럽 출시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한번 또 나올 것 같고요. 또 테라라는 게임이 드디어 테라 M이 국내에 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28일이니까 또 이번 달 안에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하나 더 나올 것 같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는 게임쇼 지스타에서 2017 세븐나이츠 2가
나오고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이카루 M이 공개가 되면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연이어서 넷마블 게임즈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넷마블에 이어서 한미약품, 신세계, 삼성생명, 파라다이스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또 물론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목표주가 좀 하향한 레포트도 많이 있는데요. 1개월간 318건의 지금 목표 하향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S건설, 그리고 GS 리테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정도 순으로 있고요. 실제적으로 뒤에 불러드렸던 제가 이런 종목들은 주가에서도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실어주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즉 결국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고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거다. 그런데 실적이 안 나와버리는 것들에 굳이 우리가 막 몸매일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좀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4분기 실적 기대해볼 만한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 구해볼게요. 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4분기 실적도 우선은 IT가 구성 실적은 가장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거. 이것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은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라인들도 아마 긍정적인 계속해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소비재 관련주들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체감 지수는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체감 지수까지도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모습 낙수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면 즉 수출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GDP가 3%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이제는 우리 체감으로서도 조금씩 느껴지면서 경기 소비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연중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일각에서는 천선을 뚫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닥의 질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감은 여전한데요. 이와 함께 MSCI 한국 지수에 추가로 편입된 종목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는 최근 한 1주 정도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매도, 무조건 코스닥 매수, 이것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시장이 아마 연출이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좀 다른 시장이죠. 이게 우리가 1월부터 거의 10월까지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코스피만 가는 시장. 코스닥은 그냥 다른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좀 동떨어진 시장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돈을 버는 수 있는 시장, 바로 11월, 12월은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750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2015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고점 바로 788선까지는 분명히 위로 찍어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경제신문을 보니까 이제 장기 보유, 실제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렇게 보유를 해주면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아무리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무슨 혜택이 없었는데 이제는 혜택까지 준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강한 정책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즉 정부 정책이 지금 코스닥을 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사세요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모습은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힘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이 여기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힘도 여기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또 하나 또 벤치마크 같은 경우 그동안 벤치마크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추종이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이제 대부분 벤치마크 지수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른 이런 벤치마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KRX 250 우선 이건 아직은 가칭인데요. 실제로 이런 지표가 다음 달 정도에 아마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새 지수를 개발하면 분명히 코스닥의 뭐 대형주들도 분명히 여기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이런 좀 모멘텀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코스닥 주식 투자의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유도하기 위한 이런 벤치마크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벤치마크가 나오면 그것을 따라서 연기금이 대부분 이렇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타 다루는 이런 펀드들도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고관이 비어 있었던 코스닥 쪽으로 많이 움직여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MSCI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제 연내 뭐 4번 정도 2월, 5월, 8월, 11월 한 연내 4차례 정도의 이렇게 그 지수를 변경을 시켜주는데 실제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이게 효력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근데 그 전부터 매수는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ING생명, 신라젠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것은 코스닥 시총 뭐 상위 10종목 안에 바이오 주식들이 대부분 있고 나머지가 뭐 CJ ENM이나 뭐 이런 멜론의 이런 회사들 그렇게 이런 회사들만 지금 현재 몰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오주가 계속 가면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보시고 얘들이 깨지면 코스닥이 좀 오늘은 쉬구나 아니면 얘들이 계속해서 가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이쪽으로 계속해서 쏠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 코스닥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KRX 250 지표와 함께 MSCI 편입 호재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788선까지 내다보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잘 갈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차장님의 오늘 투자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거 결국은 처음에는 제가 두 번째 이슈로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해드렸고 그 다음은 코스닥에 대한 이슈. 어떻게 보면 핵심이 오늘은 이슈에서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대응하실 때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결국은 코스닥의 지금 현재 핵심 종목들 바로 이 바이오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바이오가 움직이고 나서 다음으로 움직였던 게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헬스케어 업종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인바디 같은 경우 뭐 디오, 뭐 치과 임플란트나 이런 치과 관련된 이런 회사들, 뭐 덴티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바이오가 너무 비싸다면 헬스케어까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도 삼성전자가 다시 나 다시 신고가 갈 거야라고 하면 다시 분명히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당분간 나올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코스닥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의 풍선 우리가 자금이 있으면 이쪽이 줄어들어 버리면 분명히 다른 쪽은 분명히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는 모든 자금들이 코스닥 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5일 같은 경우 오늘이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실제적으로 마무리까지 어떤 종목들이 나오나 잘 보시기 바라고요. 실적 호전주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는 한 코스닥에 집중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선물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 먼저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선물 시장 먼저 좀 살펴볼게요. 국내 선물 시장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저희 국내 선물 시장 코스피 200지수 연동해서 선물을 매매하고 있는데요. 자, 그제 337.70 그래서 338지수를 맞고
매도를 쳤었고요. 그게 종가청산이나 오버홀딩을 하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가가 335.30이었는데요. 정확하게 335.30에서 매도를 드렸고요. 일부 정리하고 재매도 335.10에서 재매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선물은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보자면 우선은 수익 확보 매매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34지수 부근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이걸 오버를 해서 익절을 시키지 않으면 330지수를 확인하러 가는 것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고요. 보호자분들은 매수매도 단기 대응을 할 수 있겠으나 우선 이 구간들 여전히 중요하고 강하다. 그래서 337지수, 그 다음에 333지수 저항과 지지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어제 333.80까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큰 바운더리에서는 333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매수 자리죠. 하지만 제가 보는 자리 가능성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오늘 익절 대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포자분들에게는 따로 리딩 시에 단기 매매 자리를 드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선물 좀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해외 선물 시장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떤 흐름 보였나요? 네, 어제 달러 인덱스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오랜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얘네들이 부합을 띄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 여부를 보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딩 사인은 최저가에서 매수로 이 자리까지를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 자리 돌파 여부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오늘 매도는 없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매수를 끌고 와서 이 구간에서 두 번의 매도를 저희가 봤었죠. 그 다음에 어제는 1.17000 안착 시도에서 이 자리까지 목표로 끌고 간다. 그래서 목표 자리를 1.18300 드렸습니다. 그래서 1.18000 때부터는 이자 정리하러 말씀드려서 얘네들 어제 저가에서 다시 매수를 잡아서 끌고 갔고요. 그 다음에 저녁 리딩할 때는 이 구간까지밖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재매수 자리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위에서 반등 시 매도 전략을 펼칠 거고요. 18400대 예상 저항 두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은 1.17000대 그냥 멀리 뚫었던 구간들, 박스 구간들 두고 그래서 박스 매매 대신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 추세선 상단부 근처부터는 매도를 한 번씩 쳐서 이제 보합 구간 되돌림을 보일 생각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지속적으로 매도를 쳐서 저희가 수익을 냈었는데요. 어제 정확하게 56.72 아침에 오전 중에 국선 수익을 낸 다음에 바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저녁에 56.58 재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꾸준히 얘네들은 55불 초반대 55.30을 찍으러 갈 거다. 그래서 55불 중반 진입하는 걸 화요일 날 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리딩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매도를 쳐서 끌고 갔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정확하게 마무리가 돼서 매수에 두 번 매수를 드리고 잤습니다. 이때가 새벽 4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하고 주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55불 지지력에서 약간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55불 지지력의 지속적인 매수 배팅에 55.30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할 거고요. 예상 저항은 우선 55.30 예상 저항, 그 다음에 56.20까지 매수 최대 목표치를 우선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지금 54.80 하나까지 쳤기 때문에 54.80을 두고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도 어제
최저가에서 매수를 사인을 드렸고요. 유로하고 같겠죠. 달러 인덱스가 매도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눌린 매수가 유효한 전략이었고, 그래서 매수의 목표가 12840, 정확하게 12830, 128.2.7까지를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840부터는 매도를 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 또 같은 전략으로 추세 저항을 두고 위에서 추세선 상단부 12840 부근부터는 적극적인 매도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매수가 한번 마무리됐기 때문에 위쪽에서 반등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래서 예상 저항은 12840.0, 그 다음에 예상 지지역은 12760.0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합 바운더리를 예상해서 노리겠다는 거죠. 우선은 일반적으로 파생 저희가 변곡을 매일매일 잡아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거의 단 하루의 손실도 없이 지금 데이부터 추세까지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안다 해서 다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익절도 하고 못 잡고, 그 다음에 리딩을 안 들으신 분들은 반대로도 보겠죠. 자, 지금까지의 수익 작은 수익들 아닙니다. 엄청난 수익들이고요. 엄청난 변곡 매매의 모든 자리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수익을 담보로 지켜내는 매매, 그 다음에 변곡 매매, 수익 확보를 하는 변곡 매매에 좀 하시자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상품별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으니까요. 오늘장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증시와의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 도와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남유식입니다. 밤사이 떨어진 기온이 겨울 추위를 느끼게 합니다. 수요일인 오늘 어제와 비교해도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서울의 최저기온 5.7도에서 1도로 5도가량 떨어졌고요. 수능일인 내일 영하 3도로 무척이나 춥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옷차림 따뜻하게 입어야겠는데요. 고사장의 난방을 고려해 한 옷을 두껍게 입기보다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었다가 실내에서 외투를 잠시 벗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은 바다와 대기의 온도차인 해기차로 인해 생성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는 아침 한때 산발적으로 빗도는 눈이 오겠고요. 밤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남도, 전라도, 제주도에 약하게 빗도는 눈이 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과 인천 7도, 수원 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한낮 기온 속초 8도, 강릉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과 저녁 나절 산발적으로 빗도는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와 대구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상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능을 치르는 내일 전국이 대체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면서 무척 춥겠는데요. 수험생분들 따뜻한 물이나 차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전국이 흐려져 빗도는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까지도 일부 지역으로 비나 눈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